오늘은 월나라 태학성의 천재가 자벽제자로 추락한 뒤 검과 도로 다시 오르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바로 흑산노기 작가님의 대겁주라는 작품입니다. 총 1047화 분량에 저는 800화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나름 재밌게 읽었는데 별점이 생각보다 낮아서 댓글들을 읽어보니 편당 분량이 짧다는 이슈가 있어서 별점 테러를 당한 듯 싶습니다. 줄거리를 보기 전에 이 소설의 설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방원이 자란 세계는 3000년마다 모든 생명들이 위험에 빠지고 선도와 인간 세상이 멸망하는 대재난이 발생합니다. 그에 맞서기 위해 선인, 요족, 마족의 최고수들이 모여서 도원진해라는 경전을 만듭니다. 도원진해는 3000년마다 겪는 대재앙을 대비하도록 묘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문제는 너무 난해하여 도원진해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사람이 없었고 수도문파 청양종에서는 조금이라도 해독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방원은 도원진해 수련에서 가장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석에 오릅니다. 이제 선문 제자가 내려와 진전 제자가 되길 기다리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청양종에서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자 도원진해라는 학문이 가짜라고 판단하고 방원은 예약된 진전제자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방원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청양종의 자벽 제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버프가 도원진해이고 법술과 공법들을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인들은 다양한 공법과 비술들을 익히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도원진해는 쉽게 익힐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길잡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선현물은 대부분 아무런 노력 없이 주인공 버프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 소설은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일념으로 공부한 도원진해를 스스로 쟁취했다는 점이 좋았던 부분입니다. 방석의 초반 여정 12화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나라 태학성에서 치러진 선문시험에서 방원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선방의 수석에 오릅니다. 성주 여주감은 딸 여심요와 방원의 혼인을 공표하며 모두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청양종에서 내려온 선사가 도원진해 과목을 취소한다는 법지를 선포하면서 방원의 수석 자격이 박탈됩니다. 방원은 충격 속에서 연애 자리에도 외면당하지만 스승 주선생을 만나 위로와 진실을 듣습니다. 도원진해는 3000년 전 대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나 판본마다 서로 달라 결국 가짜로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선생은 방원이 10년 동안 도원진해를 탐구해낸 노력을 진정한 수석으로 인정하며 그 노력 자체가 앞으로의 도심이 될 것이라 일깨웁니다. 청양종 선사 교훈정은 방원의 재능을 인정하면서도 정식 제자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자벽으로 받아들여 수행의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굴욕적인 선택이었지만 방원은 이를 수행의 길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벽으로 청양종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차벽 관리인 손 관사의 안내로 방원은 세성각에 배정되고 연기신법과 연기단을 받습니다. 그는 자벽임에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뻐하며 수행을 시작합니다. 연기신법은 쉽지 않았으나 방원은 의지로 끈질기게 훈련합니다. 9일째 되는 날 마침내 천지의 연기를 느끼고 체내에 받아들이는데 성공하며 연기 경지에 들어섭니다. 선문 생활 한 달 동안 방원은 낮에는 잠무 밤에는 수행에 매진하며 조금씩 성장합니다. 소죽봉 장경전 청소 중 선문제자 주청월의 수련 경지를 보고 격차에 낙담하고 송관사에게 자벽제자가 정식제자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듣습니다. 장경전 깊숙이에서 분노 끝에 책을 던지려다 표지에 4글자 도원진해를 보고 멈춥니다. 특이한 재질과 회색 법인이 찍힌 도원진해를 발견한 방원은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실을 떠올립니다. 책을 읽던 중에 의식이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 보이지 않는 존재와 문답을 나누고 왜 수행하는가에 강해지고 싶은데 연유는 없다라고 솔직히 답합니다. 신뢰가 울리고 금빛 경문이 변형되어 비밀 법문이 드러납니다. 바로 천연술과 일술연만법으로 3000대도의 근원 하나로 만법을 연역하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청양종 초급 연기법의 의문이 일거에 풀리고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로가 보입니다. 현실로 돌아오니 책은 팩지처럼 비어있고 밤에 곧바로 수련하여 연속 2관문을 돌파하며 도원진해의 진가를 확신합니다. 다음날 방원의 기운이 눈에 띄게 강해져 손 관사와 자벽들이 놀랍니다. 점심 무렵 선문 제자들과 마주치고 정식 제자로 들어간 주청월은 빈정거리지만 교3에는 예를 갖춥니다. 떠나려는 방원에게 주청월이 낙엽으로 머리를 치며 모욕합니다. 말다툼은 영석을 건 내기로 번지고 주변 제자들까지 판돈을 더합니다. 첫 전투에 막이 오릅니다. 공간은 가을 낙엽으로 가득하고 공기는 젖은 흙냄새로 무겁습니다. 주청월의 낙엽은 표적을 놀리듯 스치며 허세의 궤적을 남깁니다. 방원은 숨을 길게 고르고 연기 1층 완성의 법력을 체계적으로 호출합니다. 바닥에 낙엽이 원형 파동처럼 들썩이며 회오리 구조를 형성합니다. 낙엽 더미가 산계하듯 터지며 폭풍의 전면이 주청월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합니다. 방원은 회오리를 바람막이 삼아 무겁게 다가서고 법력은 흐트러짐 없이 회수됩니다. 전투는 폭발보다 정밀함으로 끝나며 주변은 침묵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승부는 방원의 첫 공개 검증이자 연기 1층 완성 경지임을 드러냅니다. 주청월의 손에서 영석을 빼앗아 떠나고 교3에는 선문 제자들의 자만을 꾸짖습니다. 손 관사는 주변 제자들에게 내기 판돈까지 수구매와 방원에게 넘깁니다. 손 관사가 받아온 영석까지 합쳐 방원은 4개의 영석을 얻습니다. 숙소에서 천연술로 연기 2층 신법을 추론하던 중 영석 2개의 기운이 소모되며 자원 문제가 드러납니다. 방원은 안정적 보급을 위해 손 관사와 상의하고 보수를 주는 부조인물을 알아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매력은 성장의 동력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줄거리에선 생략했지만 방원은 자신의 도심과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길로 전환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그려집니다. 도원진에는 방원에게 안전하고 빠르게 법수를 익히게 하는 촉매로 작동합니다. 차벽 제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와 궁금증이 커집니다. 감사합니다.